요즘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고작 2억인데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이제 와서 평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하다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박재홍입니다. 제 나이 58세, 퇴직까지 이제 2년 남았네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퇴직금으로 2억을 받을 텐데 과연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양주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애들은 다 독립하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얼마 전 반포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야, 아직도 거기 사냐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2억으로 황금 노후를 사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들 시선이 아닌 내 행복이 먼저라는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63세 김현숙 씨. 퇴직 후 2억으로 전세를 구하고 나머지는 투자에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수입이 생긴다네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알아낸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겪었던 뼈아픈 실수들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은퇴 준비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내와 둘이서 부동산 전단지를 보며 한숨 짓던 날 갑자기 지인이 전원주택을 추천하더군요. 공기 좋고 땅값도 싸다고 저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정말 다행히도 제 은퇴 설계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원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더군요. 제 친구 중에 양평에 전월원 주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정말 좋아하셨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모자라 폭설이 내려서 도로가 제도 안 돼서 꼼짝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려면 차로 40분은 기본이고 마트도 멀어서 장보기도 큰일이 되었답니다. 결국 1년 만에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는데 매물도 잘 안 나온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저도 그럴 뻔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게 된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수부터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은퇴자들은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관리비 부담도 줄이고 청소하기도 편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 대출을 안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입지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될 것들이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실제로 찾아가 본 곳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고 나니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죠. 바로 작은 배분의 황금 비율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2억을 한 번에 다 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반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1억은 주거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금으로 나머지 1억은 절대 쓰지 않고 따로 보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현명한 노후를 사는 분들을 만나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바로 비상금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홍 씨, 나이 들수록 예기치 못한 일이 많아. 그때마다 목돈이 필요한데 없으면 큰일이야.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은퇴 후에 갑자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비상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럼 남은 1억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것도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5천만 원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나머지는 월세 수입이 가능한 곳에 투자하는 거죠. 매 5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만드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많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찾아낸 방법이라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을 작은 평수로 골라서 투자하신 박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 먼저 실제로 가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배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입지 선택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성공한 실버들의 집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3557 법칙이라는 건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잠은 도보 3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밤늦게 약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필요한 게 생길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이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는 도보 5분 거리에 병원과 마트가 있어야 해요. 나이 들수록 장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차 타고 나가는 건 정말 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플 때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더라고요. 7분 거리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해요. 아직은 멀쩡해도 나이 들수록 운전이 부담스러워요. 제 친구는 얼마 전에 운전을 그만뒀는데 대중교통이 멀어서 큰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이 기준으로 보니까 선택지가 확 줄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조건만 지켜도 실패 확률이 확 낮아진다고 해요. 제가 만나는 퇴직 선배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조건을 다 갖춘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원에 사시는 정 선생님 부부였는데, 역세권 20평형 아파트에 사시는데 편의점, 병원, 마트가 5분 거리에 다 있고 도보 7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게다가 바로 앞에 도서관이랑 복지관도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취미생활 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버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실제로 발로 뛰면서 알아본 황금 입지 조건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실버 프리미엄 아시나요? 바로 우리 나이대가 살기 좋은 입지를 찾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지관과 거리더군요. 우리나라는 학군으로 집값이 오르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직관 근처 집값이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는 이영희님은 복지관 덕을 톡톡히 보고 계세요. 아침에는 요가 교실, 점심은 1,000원에 드시고 오후에는 스마트폰 강의도 들으시고 덕분에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건강도 지키고 외롭지도 않대요. 두 번째는 바로 건강 인프라입니다. 큰 병원도 중요하지만 동네 의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감기 몸살 같은 걸로 대형 병원 응급실 가긴 부담스럽죠. 동네 의원님이 주치가 되어주시면 참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 산책로의 아파트 단지. 네, 산책로도 좋지만 공원이나 하천 둔치가 더 좋더라고요. 계절마다 풍경도 바뀌고 걷다 보면 자연스레 동네 주민들과도 인사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제가 찾아간 수원의 한 아파트는 황구지천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활문화권인데요. 시장과 마트는 기본이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 시설도 중요합니다. 물론 매일 가진 않겠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성남에 사시는 김 선생님은 잠깐만요. 그 이야기 전에 제가 2억으로 찾아본 실제 입지 좋은 곳들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이제 실제로 2억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가 발로 뛰며 찾아본 곳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위라의 신도시입니다. 놀라셨나요? 네이?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소형 아파트 전세를 노리시면 됩니다. 24평 기준으로 전세가 1억 5천에서 1억 8천 선입니다. 게다가 5분 거리에 복지관도 있고 위례 중앙역도도 가깝죠. 대형 병원까지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이. 두 번째는 동탄이신 도시입니다. 여기도 가능해요. 18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2억 초반 되니까요. 조금만 발품 팔면 2억 이하도 나옵니다. 특히 여기는 병원, 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더 추천드려요. 의료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갑자기 아플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부천 중동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추천하는 곳인데요. 깜짝 놀랄 만한 장점이 있어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가고 대형 병원도 있고 문화생활도 편리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 부부가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요. 전세 1억 7천에 들어갔답니다. 평이 둘이 살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라 더 넓어 보이고요. 네 번째는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조금 특별한 옵션인데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17평 신축 오피스텔이 2억대 초반인데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서 은퇴자분들이 선호하세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가보니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그 이야기 전에 실제로 이사하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려야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사실은 모두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눈 분들의 경험담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례 신도시에 사시는 정경수님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 40평대 아파트에 사셨네요. 은퇴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24평으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다고 해요. 미쳤냐고들 했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부러워한다며 매달 나오는 임대료 수입에 관리비 부담도 확 줄었거든요. 두 번째는 동탄에 사시는 박상현 네니 부부입니다. 퇴직금 2억으로 18평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하셨어요. 대출 없이 깔끔하게 빚 없는 게 최고라고 하시네요.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데 관리비 내고도 충분하다며 특히 좋은 건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아내분이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김포 한강 신도시 오피스텔의 이전국님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억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절반은 임대를 내놓으셨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온답니다. 게다가 관리비도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라 부담이 없으시네요. 이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용씨, 나이 들수록 실속이 최고야. 남 보기에 좋은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먼저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정리해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 후의 집은 결국 관계와 건강이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평수를 줄이고 작은 집으로 가도 행복할 수 있다니.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분들은 한결같이 행복해 보이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복지관에서 만난 이영경님이었는데요. 박 선생, 여기 오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날 사람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2년 후면 퇴직 인사를 준비하려고요. 먼저 집 근처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미리 경험해 보면 서서 나중에 갈 동네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는 아내와 함께 위례 신도시에 다녀왔어요. 복지관도 둘러보고 산책로도 걸어보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넓은 평수는 아니어도 걷기 좋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들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 사는 동네가 중요했던 거죠. 이제 퇴직까지 2년, 그동안 더 많은 곳을 다니며 저희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복지관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2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